실생활에도 좀 자주 있나요, 이런 사건들이? 무고죄 사건 종종 있어요.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혐의 없음 처분 난다고 해서 이 고소가 전부 무고가 되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뿐인 변호사 하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무고죄가 뭘까요, PD님? 거짓말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맞아요. 무고. 일단 뭐 거짓말한다고 전부 무고가 되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허위 사실을 신고를 해야 돼요. 이 허위 사실이라는 거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 사실관계 자체를 허위로 신고해야 무고가 돼요. 두 번째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거의 다른 요건이 인정되면 인정이 되는 요건인 게 이게 허위사실 신고하면서 그 사람 형사처벌 받게 할 의사는 없었어요. 이게 뭐 받아들여지는 주장은 아니라 이거는 사실 쉽게 인정이 되는 구성 요건이고 공무원이나 공무소에 신고를 해야 무고죄가 돼요. 회사 같은 데서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거나 뭐 성희롱이나 뭐 성폭력이나 막 이런 일이 발생해서 회사에 신고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회사에 신고하는 거는 무고죄는 안 돼요. 그 회사 자체가 공공기관이거나 아니면 징계처벌을 국가가 할 수 있는 기관이면은 이게 거기에 신고하는 것도 무고가 될 수 있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기업 회사에 신고하는 거는 무고는 안 되죠. 실생활에도 좀 자주 있나요, 이런 사건들이? 무고죄 사건 종종 있어요. 이제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무고 사건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고소당했다가 너무 억울하고 화나서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무고 사건은 종종 있기는 한데 이게 입증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입증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종류의 범죄예요. 그래서 제 의뢰인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거든요. 그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제 의뢰인이 저 이제 무죄 처분 받은 거니까 상대방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혐의 없음 처분 난다고 해서 이 고소가 전부 무고가 되지는 않아요. 이 혐의 없음 처분 난 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뒤에 괄호치고 뭐라고 써 있어요. 증거 불충분이라고 써 있는데 이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의 의미는 무죄에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무죄인지 유죄인지 판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무죄가 이제 확실한 사건도 있고 나머지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이 고소한 거에 대해서 처벌은 못하지만 무죄인지 유죄인지 확인할 수 없는 영역도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이 나거든요. 이렇게 이제 확실한 경우에는 무고하면은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붙은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이 사람 말이 맞는지 둘 다 모르기 때문에 이 고소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이 되지만 이거에 대한 무고도 똑같이 혐의 없음 처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무고죄의 피해자가 누구냐? 피해자가 누구면은 일단은 무고를 당한 피무고자, 국가, 형사사법질서가 저해되는 거니까 이 무고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양형 효과가 조금 떨어져요. 왜냐면은 국가랑은 합의를 못 하거든요. 국가에 대한 피해는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범죄보다 합의를 하더라도 양형에 미치는 효과가 조금 작다. 그리고 이제 무고죄의 세 번째 피해자는 진짜 피해자죠. 진짜 피해자. 이 무고 범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진짜 피해자들이 하는 진술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 진짜 피해자들이 하는 주장과 무고자들이 하는 주장이 같다 보면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진짜 피해자랑 무고자를 가려야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하게 되는 거고 일단 무고죄의 법정형만 보면은 10년 이하의 이제 징역이거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런데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금형 받기는 쉽지 않아요. 대부분 징역형이 더 많아요.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더 많다. 이제 무고죄에 있어서 양형을 최대로 잘했을 때 벌금형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그거는 정말 양형상 참작할 사유가 많을 때 그럴 때에만 벌금형 선고가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뿐인 변호사 하나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전에 성범죄라든지 강간 관련한 영상들을 많이 올렸더니 거기에 달린 댓글 중에 굉장히 많은 댓글이 여자가 꽃뱀인 경우에 어떡하냐,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여자가 거짓말 하더라도 일관적으로 거짓말하면은 남자는 무조건 성범죄자 되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정신을 잃기 전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강제로 나 막 끌고 가고 나랑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이런 무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라든지 내 연인한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한 거를 감추기 위해서 라고 거짓말로 무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고죄는 처벌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고죄는 이제 형법 156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10년 이하의 징역이면은 법정형 자체가 높은 편인 거죠. 이제 40대 여성이 성매매를 하고 상대방 남성을 무고죄로 고소를 했는데 왜 고소를 했느냐? 남편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나를 강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처벌도 받지 않을 줄 알았다라는 변명을 하는데 이런 변명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사실 강간죄에 있어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일관적으로 진술을 많이 하면은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우기면은 이렇게 범죄자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있죠.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그쵸. 입증이 다 되는 거는 아닌데 사실 그 강간죄에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큰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증거로서. 그래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만으로도 강간죄로 이제 처벌받을 위험성이 높아지는 건 많은데 뭐 실제로 거짓말 때문에 강간죄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사례 자체는 그거는 극히 없다고 봐요. 극히 낮다고 봐요. 가능성은. 그래서 강간 무고를 당하는 이제 피해 남성,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뭐 피해가 상당한 거는 맞죠. 그래서 무고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고 입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무고죄는 피해자가 피무고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국가 자체가 피해자인 거예요. 무고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될 수사 인력이 투입이 되고 형사사법 질서 자체를 위태롭게 한 거고 보통 일반적인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이제 합의를 하면은 양형에 있어서 많이 선처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무고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가기관과의 합의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피무고자랑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합의처럼 양형에 있어서 고려를 받을 수는 없어요. 보통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르는 건가? 진짜 무고인 경우에는 뭐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무고하는 경우보다는 별 생각 없이 무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별 생각 없이 이게 무고죄 이제 피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변명이 이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고소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벌 안 받을 줄 알았다. 내가 신고하더라도 그러니까 신고해서 막 수사가 개시가 되고 경찰이 이것저것 확인하는 절차에서 끝날 줄 알았지. 그 사람이 당연히 처벌은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게 변명인데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안 되고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라는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범죄 무고도 뭐 여러분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원나잇 하거나 아니면은 유대관계나 신뢰관계가 없는 이성이랑 잠자리 할 때는 사실 녹음을 해놔야 돼요. 아, 녹음? 네, 녹음을 해야 돼요. 그 성관계 자체 당시를 녹음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그건 이후에 나중에 여러 가지로 시비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음란물을 녹음했느니 뭐 이런저런 문제가 되는데 더 효과가 좋은 건 성범죄 직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 성범죄가 아니라 성관계 직후에 성관계 직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게 효과가 좋죠. 요즘에는 또 무고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라라는 지침도 있어서 그 불송치된 기록들을 다 검토를 해요. 이 중에 무고인 사례가 있지 않은가 검토를 해서 고소가 없더라도 별도로 수사하고 인지하는 절차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고소한 거 불송치가 끝이 아니라 내 무고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는 어떤 검사가 내 기록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나를 무고로 인지할지 모르는 거예요.